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모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는 제가 샘플로 미리 하나는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양면으로 쓸 수 있는 모자고요. 이번에는 패턴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직사각형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모자의 윗부분이 있어서 머리 윗부분이 눌려가지고 정수리 볼륨도 죽고 모자를 벗었을 때 머리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윗부분이 막히지 않은 모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에는 끈으로 머리 둘레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요. 요 가장자리에는 제가 와이어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심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지만 여기 와이어 때문에 모자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고요. 여름에 햇빛을 좀 많이 가리기 위해서 모자 브림이라고 하죠. 챙 부분이 약간 넓게 만들어 봤습니다. 양면이기 때문에 물론 뒤집어서 이쪽 청지 원단 쪽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때는 다시 리본 반대로 묶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가 오픈된 모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양면으로 쓸 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원단이 필요하고요. 청지도 남은 원단 사용을 해서 청지 쪽은 제가 재단을 해놨고요. 재단물이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조금 긴 직사각형이랑 작은 직사각형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요. 배색할 원단은 여름이라서 좀 시원해 보일 수 있게 스트라이프인데 이것도 양면 비스티의 원피스 만들고 남은 원단이거든요. 이 원단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두 종류 있으시면 되는데 4분의 1마씩 두 가지 종류의 원단이 있으시면 되기 때문에 반마 정도 있으시면 되고 남은 자투리 원단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이어가 필요한데 예전에 코로나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었잖아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썼었는데 그때 구입한 마스크 코 부분에 들어가는 와이어거든요. 얼마 뒤에 마스크가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서 썼기 때문에 그때 샀던 와이어가 그대로 있어서 이 와이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와이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가위도 하나 있으셔야 되고 핑크숏, 수성펜이나 초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지 원단은 미리 재단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식서 방향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길이는 16cm예요. 위아래 시접 1cm씩 하고 실제 브림의 길이는 14cm가 될 겁니다. 여기 폭은 90 되게 할 거고요. 양쪽 시접 생각해서 92cm 되게 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은 폭은 50에 그래서 시접 1cm씩 해서 52cm에 여기 높이는 7cm 되게 할 거기 때문에 시접 1cm씩 해서 9cm가 되게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의 머리 둘레는 보통 56 정도 되거든요. 묶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0cm만 되게 하셔야 돼요. 머리 둘레가 56이라고 56cm를 다 하시면 끈으로 묶어줄 공간이 안 생깁니다. 여기는 1.8배 주름을 해줄 거라서 90cm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트라이프 원단도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 나무 원단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식서 방향이나 문양 생각하지 않고요. 요거 그대로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가 들어가고 양면으로 쓸 경우에는 원단이 너무 두꺼우면은 안 돼요. 얇은 원단 2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와이어가 들어가서 형태가 잡히기 때문에 원단이 두꺼울 필요도 없고 심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쓸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묶어줄 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청지보다 이 원단이 얇기 때문에 끈은 더 얇은 원단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쪽에 남은 부분으로 여기는 9cm에 52cm 되도록 잘라주세요. 끈폭은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끈이 너무 길면은 머리 뒤로 많이 치렁치렁 내려오기 때문에 끈이 너무 긴 거는 예쁘지가 않아서 끈 길이는 40cm 정도 되게 하겠습니다. 폭은 접어서 박았을 때 4cm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시접 0.5씩 해서 9cm에 길이는 40cm 정도 되게. 그러면은 시접 생각하면은 42cm 정도 되면 되겠죠? 자, 근데 끈 2개 길이를 똑같이 만들 게 아니고요. 긴 게 40cm라면 짧은 쪽 끈은 이게 끈폭이 조금 넓기 때문에 36cm 정도만 되게 하겠습니다. 시접까지 포함했을 때 9cm에 52 되게 2장 재단하시고요. 16cm에 92cm가 되게 2장 재단하시고요. 이거는 묶어줄 끈인데 9cm에 42
9cm에 38, 끈 두 개 길이 차이가 4cm 나도록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봉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항상 봉제를 하실 때는 작은 거부터 먼저 봉제를 해 놓고 큰 조각들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끈은 반 접어서 기역자로 박아 주시면 돼요. 거단에 구분이 있는 원단일 경우에는 겉하고 겉길이 만나게 놓고 접으셔야 되고, 이 원단도 거단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기역자로만 박아 주시고, 이쪽 부분은 박으시면 안 돼요. 뒤집어야 되고 해서 시접은 0.5cm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시접 많이 좁았자 어차피 다시 다 잘라내야 돼서 시접은 0.5cm 정도 주고 박아주세요. 시접을 정리를 하시는데 이쪽 모서리 부분만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뒤집어 주시는데 이렇게 약간 긴 드라이버 같은 거 있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끈이 길 경우에는 곡자, 힙 커브자라고도 하죠. 곡자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끈을 봉제하고 나면 이제 밑에 브림 부분인데요. 제가 가진 이 청지 원단이 스판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단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 원단은 면 원단이라서 늘어나지 않는 데다가 식사 방향으로 재단이 됐기 때문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겉하고 겉길이 놓고 박지만 늘어나지 않는 이 원단 쪽에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디귿자 모양으로, 이 윗부분에는 여기에 같이 끼워 박을 거라서 여기 윗부분은 박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디귿자로 박아줄 건데 와이어를 넣어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이어를 넣을 공간을 만들어 줄 건데요. 만약에 모자를 세탁을 하고 싶을 때는 와이어 채로 세탁을 할 게 아니라 와이어를 뺐다가 세탁하고 다시 끼워 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와이어를 뺐다 꼈다 하게 만들 거라서 이쪽을 그냥 왕창 다 박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한쪽 부분에는 와이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은 공그르기로 메꿔 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끝까지 다 박을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시접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와이어 폭이 지금 0.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5cm 정도 떨어져서까지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박아주시고요. 밑에 시접 빼고 와이어 들어갈 수 있는 0.5cm 빼고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되돌아박기를 해주세요. 끝까지 박으시면 안 되고 와이어 들어갈 공간 빼고 되돌아박기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에서부터 쭉 박아주세요. 이쪽 부분은 와이어가 들어갈 구멍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기역자로 꺾어 박아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모서리 부분은 시접 대각선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정리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세요. 여기 봉제되어 있는 선 안 자르게 조심하시고요. 양쪽 모서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주고 나면 뒤집어서 다려주겠습니다. 아까 먼저 만들어뒀던 끝부분 다려줄 건데요. 여기 솔기 시접 안으로 접혀 들어가지 않게 매만져서 꺼내주시고요. 끝부분 다려주시고, 시접을 가름솔로 다려주시면 좋기는 한데 여기가 가름솔로 다리기에는 시접이 좀 좁아서 잘못하면 화상이 있거든요. 일단은 한쪽 방향으로 넘겨서 다려주시는데 여기 부분이 싹 이렇게 갈라지도록 해서 이쪽 부분을 먼저 다려주세요. 그리고 요번은 또 시접을 반대로 넘겨서, 이게 청지하고 이 원단은 원단 두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름솔로 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청지가 두꺼우니까 이쪽으로는 다려지기가 쉬운데 반대 방향으로 다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꼭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려주시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 다리기가 쉽습니다. 그냥 반으로 접어 다릴 때는 잘못하면 이렇게 뭐 안으로 좀 들어가서 다려서 이렇게 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가름솔로 먼저 다려주시면 좋지만 원단 두께가 또는 원단의 뻣뻣함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렇게도 한번 다려주시고 이렇게도 보내서 한번 다려주세요. 가장자리 모서리 시접 잘 빼주시고요. 양면 모자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시접이 조금이라도 넘어가지 않고
똑같이 되도록 다려주셔야 돼요. 여기를 다려주고 나면 이제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박아줄 건데 잘 늘어나지 않는 이쪽 편에서 박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 뒤쪽에는 흰색 스티치가 보여도 좋겠지만 저는 이쪽 뒤쪽은 이 색깔로 바꿔줄 거라서 미시를 네이비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폭보다 살짝 여유가 있게 와이어 폭에 가깝게 박아주셔야 돼요. 너무 넓게 박아주시면 안에서 와이어가 휙휙 돌 수가 있거든요. 이 와이어는 보시면 좀 납작합니다. 그래서 이 폭에 맞춰서 박아주세요. 아래쪽에 와이어 들어갈 수 있게 한 줄 박아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쪽 한쪽은 끝이 막혀 있고요. 한쪽은 아까 안 박아줄 부분이라서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로 나중에 와이어 집어 넣어주고 이 끝부분은 공그르기 해서 메꿀 거고요. 공그르기 하는 부분이 채 1cm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아요. 아래쪽에 박아줬으면 이제 이쪽 부분을 주름을 박아줄 거거든요. 주름을 박기 전에 주름이 나중에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4등분점을 표시를 해주세요. 반 접어서 표시해 주시고 다시 4분의 1 되게 접어서 해주시고 이쪽 양쪽에도 표시를 해주시는데 이쪽 편에도 같이 4등분점을 표시를 해주세요. 반 접어서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접으시면 안 되고요. 양쪽에 시접이 있기 때문에 시접 부분 1cm 정도 빼고 접어주셔야 돼요. 해서 여기도 4등분점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아래쪽에서 3cm 정도 올라와서 표시를 해주세요. 요 끈폭이 지금 4cm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3cm 올라와서, 왜냐하면 시접 1cm 있고 2cm 정도 올라와서 박아줄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3cm 올라온데 요 솔기 부분이 오게 놔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끈도 여기가 겉이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솔기 부분이 3cm 쪽 여기를 향하게 놓고 청지 원단 겉부분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박는 건 늘어나지 않는 원단 쪽에서 박아줄 거고요. 지금은 일단 양 옆선만 먼저 박아주세요. 일단 양 옆선만 박아주시고요.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끈이 달리게 됩니다. 나중에 요 끈을 묶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에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땀수 제일 크게 해서 홈질을 할 건데 이 청지 때문에 미실 잡아당기다가 잘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두 줄을 홈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줄을 동시에 잡아당겨야 박을 때 편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1cm 정도 들어와서 한 줄만 해줄 거고요. 여기 가장자리에 0.5cm 정도 시접 있는 부분은 아예 봉제를 하지 말고 0.5cm 떨어져서부터 재봉을 시작을 해주세요. 되돌아박기 하시면 안 되고 땀수 제일 크게 해서 한 줄만 박아주겠습니다. 시작하고 끝날 때 시접 부분, 여기는 또 두꺼워서 잘 안 당겨지기 때문에 요 시작과 끝나는 곳 0.5cm 정도씩은 피하고 홈질을 시작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훅 당기시면 끊어지니까 살살 조심해서 당겨주시고요. 반대편에서도 밑실 부분 잡아당겨 주세요. 물론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당겨주셨으면 아까 제가 한쪽 방향에서 3cm 가서 표시를 하고 끈을 달았잖아요. 이쪽 3cm 있는 부분이랑 여기랑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단이랑 만날 수 있게 스트라이프 길이, 청지 길이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요 사이에 이거를 끼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끝부분에 딱 맞춰서 양쪽 가장자리 꽂아주시고 나면 중간 부분에 아까 너치 표시해둔 거랑 여기에 중간 부분이랑 맞춰주세요. 자, 요쪽에 4분의 1 표시 있는 것도 같이 맞춰주시고요. 일단 청지 빼고 얘네만 먼저 맞춰주세요. 그러면 양쪽 가장자리 그리고 4등분점에 맞춰서 이렇게 핀 꽂았고요. 각각의 4등분끼리 다 맞춰서 밑에 청지까지 같이 이제 핀을 꽂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쭉 박아 주시면 돼요. 주름이 골고루 가게 박아 주는 게 중요하고요. 한 줄만 홈질을 했기 때문에 주름이 방향이 좀 틀어질 수 있어서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잡아당겨 주셔야 됩니다. 윗부분에 이렇게 박아 주셨으면 이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 대각선으로 시접 정리하고 뒤집어 줘야 되지만
일단 한번 뒤집어서 제대로 박혔는지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할 거고요. 괜찮게 박혔다 싶으면 다시 뒤집어서 시접 정리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윗부분을 박아야 되는데 창구멍 남기고 나머지 부분 박아줄 수 있는 한 양쪽에서 박아줄 거예요. 이 안쪽으로 원단들을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는 한 넣어주세요. 창구멍이 작을수록 손바느질로 공그르기 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안으로 원단을 잘 접어 넣어주시고요. 중간 정도 박았으면 실 빼주시고 이제 반대편에서도 박아줄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박아주시고 여기 창구멍 남겼으면 모서리 부분은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면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시는데 뒤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래는 프릴단 같고요. 위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다림질 한번 한 다음에 창구멍 부분은 공구르기로 메꿔줄 거고 이쪽 끝부분에 와이어 끼워주면 됩니다. 공구르기로 윗부분 메꿔주고 나면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와이어 끼워줄 거고요. 자, 와이어가 접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펴주시고요. 끝까지 오면 이제 여기 끝은 막혀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끝이 여기까지인데 일반 가위로 이제 와이어를 자를 건데 그냥 이 선에 딱 맞춰서 잘라버리면 여기 공구르기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2-3mm 정도만 살짝 빼서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면 와이어를 이 안으로 쏙 밀어 넣으시고 그러고 방금 와이어가 들어간 요만큼만 공구르기로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탁할 때는 이 공구르기 한 부분만 살짝 빼주시고 와이어 빼고 다시 또 와이어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모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이어를 넣었고요. 착용하실 때는 이렇게 뒤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끈으로 조절하시고요. 심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힘이 없어서 좀 주저앉는데요. 머리에 쓰게 되면 이 부분이 딱 형태를 갖추고요. 여기 챙도 이렇게 매만져서 동그랗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리본이 묶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50cm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 머리 둘레는 54 내지 뭐 56, 57까지 그렇게 될 텐데 여기 리본 묶어주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를 꽉 묶느냐 약간 여유있게 묶느냐에 따라서 머리 사이즈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었을 때는 이렇게 요 사이로 머리를 빼낼 수도 있고요. 여기 정수리 부분이 덮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 윗부분 볼륨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다 막힌 거보다는 약간 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양면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뒤집어서 청지가 바깥쪽으로 오게 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와이어를 다시 또 청지 모양에 맞춰서 매만져 주시면 되고요. 자티로 원단 남은 거 있으시면 모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